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에서 뽑았으니까 x1, x2. 이때 표본 평균은 뭐다? 두 표본의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때 모집단에서는 나온 표본들이 마이너스 2, 0, 2이기 때문에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우리가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2가 될 거고, 조건에서 원하는 건 표본 평균을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근데 얘 빼고는 다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한다? 표본 평균이 0인 경우를 빼줍니다. 그러면 x1, x2가 더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2, 0,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확률 4분의 1, 2일 때는 4분의 2, 0일 때는 4분의 1, 4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16분의 얘는 2, 1, 2니까 5. 그럼 정답 16분의 11, 2번입니다. 자, 확률분포표 확률부터 구하겠습니다. A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그럼 x1 더하기 x2 나누기 2를 한 게 우리 표본 평균이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1,1, 뭐 1,2 이런 식으로 해서 4,4까지 대입이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게 2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1, 그 다음엔 2분의 3, 2, 2분의 5 이런 식으로 쭉 해서 4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부터 2 사이니까 2분의 3일 때 구하라. 그러면 x바가 2분의 3인 경우니까 x1 더하기 x2가 3인 경우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1, 2, 2,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확률로 구해주시면 8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 1번 16분의 1입니다. 자, 확률분포표 확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얘네들 다 더해주면 1이 돼야 되니까 2a 더하기 2b가 3분의 2, 즉 a 더하기 b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조건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x바 표본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기 때문에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뿔마 2가 됩니다.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뿔마 4가 되는 경우, 즉 x1 더하기 x2가 4 또는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2, 2이면 2가 나올 확률 A.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올 확률도 A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얘네 보다 2A의 제곱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A는 몇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확률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는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A 빼기 B니까 정답 3번 6분의 1입니다. 자, 우리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얘네들 다 더해주면 1이죠. 그쵸? 그럼 얘는 1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2A, 즉 3A가 10분의 3입니다. 그러면 A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X 1, 2, 3, 4일 때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 그럼 여기는 4, 1, 2, 3. 그럼 우리 평균 구할 수 있죠. 그쵸? 평균 구해보시면 5분의 12. 그 다음 제곱의 평균 구해보시면 5분의 37. 그럼 분산 구해보시면 얘는 25분의 41인데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모집단의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쵸? 분산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정규분포. 그럼 얘는 5분의 12 콤마 분산 25분의 41입니다. 그쵸? 근데 이때 표본의 개수가 3개를 뽑았으니까 우리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된다? 평균은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5분의 41을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75분의 41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75분의 41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 116입니다. 자,
자, 모집단에서 평균이 20,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8이니까 모분사는 64 이렇게 될 거고요. 표본을 4개 뽑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평균 그대로, 그 다음에 64를 4로 나눠주니까 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 표본 평균의 평균 빼기 2 더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의 4분의 1배 이렇게 해주죠. 그쵸? 그럼 2분의 1 곱하기 20 빼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4 정답 2번 12입니다. 자, 표에서 확률이 나왔죠. 그쵸? 다 더하면 몇이다? 1. A 더하기 B는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보시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2분의 7이에요.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 모 평균이 2분의 7인 거랑 똑같다. 그러면 얘는 곱해서 더하면 되죠. 2A 더하기 3B 더하기 3분의 5가 2분의 7이다. 연립하면 됩니다. A는 6분의 1, B는 2분의 1. 표 완성됐죠. 그쵸? 그러면 X는 2, 3, 5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6으로 만들어 보면 1,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어차피 평균은 그냥 2분의 7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27 이렇게 되면 분산은 몇이다? 4분의 5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규분포 한번 만들어 볼게요. nx는 지금 평균 2분의 7, 그 다음에 분산 4분의 5인데 지금 뭐 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5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똑같이 2분의 7, 그 다음 5로 나눠주니까 그냥 4분의 1이네요.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이 4분의 1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워주면 되죠. 그럼 정답 3번 2분의 1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 330, 표준 편차 2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표본의 개수를 25개를 뽑았으면 표본 평균은 330,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쵸? 그럼 이때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x 빠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330이에요. 근데 324 이상일 확률, 324 이상일 확률. 그러면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랑 A 이하일 확률이 같아야 되니까 반대편에 이렇게 A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길이가 6 차이 나기 때문에 A는 자동으로 33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얘를 환산해 봤을 때 확률을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 평균은 0이 될 거고 A 환산해 볼게요. 그럼 336 빼기 330 나누기 4니까 1.5죠. 그쵸? 그럼 1.5면은 0.4332가 됩니다. 그쵸? 이때 확률은 서로 같으니까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해 보시면 여기가 0.5니까 둘이 더했을 때 0.9332가 P가 될 거고 A는 336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값을 더해 주시면 4번 9668이죠. 자, 확률 변수 x는 48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쵸? 근데 이때 표본의 개수 9개니까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480, 4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쵸? 근데 이때 지금 뭐야? 표본 평균이 488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얘 표준화해 줄게요. 그럼 z는 488 마이너스 48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z가 뭐보다 크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z로 환산했을 때는 0, 2니까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야? 0.4772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0.5에서 477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정답 1번 0.0228입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36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m, 6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얘 표준화해 주시면 z는 6-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얘 표준화해 주시면 z는 13-n분의 6분의 시그마. 그럼 우린 얘를 A, 얘를 B라고 놨을 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A와 B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죠. 그쵸? 자, 여기가 0이에요. 그쵸?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대칭으로 있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돼야 봐봐요. Z가 A보다 작다 이 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다? 이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때 Z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딱 채워지면서 1이 돼요. 즉 A와 B는 뭐다? 더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해 주시면 M이 12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요것만 해석하면 됩니다. Z로 바꿔주시면 14 빼기 평균 12분의 표준편차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0.977가 나오려면 뭐다? Z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구해져야 0.977가 되죠. 그쵸? 그럼 얘가 몇이다? 2가 되니까 시그마는 6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평균은 12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18. 자, 표본 평균 뿔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의 추정 풀 때 필요한 식이죠. 그쵸? 하나씩 채워보시면 표본 평균 안 나와 있고요. 신뢰도 95%니까 이렇게 되고 표본의 개수 25개니까 루트 25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표본 평균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가 79.92 이렇게 될 거고 표본 평균 빼기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가 뭐가 된다? 72.08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두 식을 더해 줍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표본 평균의 2배가 몇이다? 152가 됩니다. 그럼 표본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76 뿔마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보시면 79.92는 76 플러스 별이에요. 그렇죠? 그럼 별이 몇이에요? 3.92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3.92가 돼야 되니까 시그마는 몇이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표본 평균이 x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지금 75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도 95%니까 k는 1.96 이렇게 될 거고 표본의 개수 64입니다. 이때 b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75 뿔마 1.96 곱하기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64 표준 편차 10이죠. 그쵸? 그럼 얘는 75 뿔마 1.96 곱하기 8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어떻게 된다? b는 75 플러스 1.96 곱하기 8분의 10 이렇게 돼서 정답 77.45 2번이 됩니다. 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래요. 근데 B-A는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K 99%니까 2.58. 그 다음 표본의 개수 400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입니다. 그쵸?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0.516. 이때 1000배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516입니다. 자, 실내 구간 문제죠. 그쵸? 여기 보시면 5분의 4 x바 그리고 a까지. 자, 그러면 얘는 표본 평균 지금 x바 그 다음에 k값 95%니까 뿔마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 9 루트 9 그 다음에 표준 편차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x바 뿔마 1.92 곱하기 3분의 6이니까 2 그럼 3.92가 됩니다. 그럼 왼쪽 x바 빼기 3.92가 5분의 4 x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x바 구해주시면 얘는 19.6 이렇게 될 거고 a값 물어봤으니까 19.6 더하기 3.9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답 23.52 3번입니다.